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소장님 오면 전 항상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너무 네. 빠르잖아요. 올 한 해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체감한 것도 만만치 않은데 네. 2024년 내년이 거의 인공지능의 원년이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네. 제가 진짜 겁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예. 오히려 내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올해 2023년보다 덜 쓰이거나 예.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스며드는 기술 그리고 보이는 미래 혹은 이제 밝아오는 미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 스마트폰의 스펙이 어떻고 뭐 예를 들면 화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보다.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응당 뭐 그냥 좋은 카메라지. 뭐 용량도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2023년에는 우리에게 상당히 새로움과 놀라움을 줬기 때문에 예. 와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돼?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돼? 와 인공지능 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너무나도 인공지능이 익숙해지고 모든 기술 속에 인공지능이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별도로 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나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무서워지네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마치 네. 범용 기술처럼 돼버리다 보니 당연한 것이 그렇게 여겨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포브스에서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했고 예. NBC에서 무슨 분석을 했냐면 AI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본인들이 우리 기업에 AI가 도입됐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4%라고 해요. 되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왜 4%일까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눈에 보이거나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로만 AI를 인지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AI 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 회의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그 솔루션들에는 우리가 기능을 안 써서 그렇지 예. AI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줌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의 그 회의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에요. 우리가 얘기한 게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다 달려요 이미. 그래요? 네, 한국어도 잘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구글로도 해봤는데 예. 회의하고 있으면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유튜브에 자막 달리듯이 실시간으로 자막이 달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요약해주는 기능. 마치 이제 회사에 이제 만약 회의에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요약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조금씩 탑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I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 2024년에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기술 속에 이 AI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삼성에서 말하는 게 거대 AI가 아니라 작은 AI 뭐 이런 걸 통해서 AI 산업에 본인들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엄청나게 큰 언어 모델, 거의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의 개념인데 최근에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SLLM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좀 작은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요건 뭐냐? 뭐 예를 들면 게임에 쓰는 특화된 언어를 좀 더 공부를 잘하는 혹은 의료에서 쓰이는 것들을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에서도 다양한 언어 모델의 사이즈를 줄여서 어디다 넣겠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예. 이 스마트폰에 그냥 직접적으로 이 언어 모델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에 이런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 것이 나오기 전에 네. 이미 우리나라에 또 하나 도입되어 있는 게 이 통신사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이 LLM 모델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게 뭐냐? 이미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네. AI가 실시간 번역해 주는 게 이미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요? 네. 이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어로 통화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영어를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사람한테 뭐 내가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거 호텔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국어로 듣는 게 아니라 AI가 이야기해주는 영어로 듣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그걸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또 AI가 말해주는 한국어로 바꿔서 들려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있고요. 예. 통신사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의 서비스에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게 가능한 통신사 이제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기술인데 예. 이게 어떤 거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을 녹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예. 근데 그럼 이 아이폰에 있는 통화가 내 기계에 녹음되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클라우드 서버에 어떻게 보면 녹음이 데이터화가 돼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어쨌든 텍스트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 변경된 거를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것들은 이미 AI가 잘하는 일들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다시 AI가 이야기해주는 구조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실시간적으로 번역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좀 무전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뭔가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저쪽에 있는 AI가 영어로 다시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받는 형태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TTS,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얘가 받아 적어 주는 거랑 최근에 생성형 AI가 하는 거랑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우리의 말을 100% 똑같이 글자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의 발음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챗GPT나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AI는 제가 막 말을 흐려도 얘가 글자를 거의 정확하게 써주거든요. 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음성 인식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아주 빠르게 속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속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대충 쓰는 겁니다. 근데 대충 쓰면 그 대충 쓴 말을 보더라도 네.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라면을 먹었어. 라면이라고 했다라고 예. 하면 이걸 보면 이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이네라는 걸 그 다음에 바꿨을 수 있잖아요. 문맥상 알아보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라면을 라면이라고 어떻게 인지할까를 정말 AI를 계속 똑똑하게 만들려고 했으면 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쓰고 그걸 AI가 한 번 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쳐주면 되겠네라는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꾼 언어를 뭐 영어로 바꾼다든가 거기에서 음성으로 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거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다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기술을 써볼 때가 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본인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요.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그 기술을 쓰다 보면 제일 이제 걸리는 게 고유명사더라고요. 이 고유명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고치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걸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최근 사용했던 거는 한 번 더 그거를 고유명사 누구 사람 이름이든 회사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한 몇 번 했더니 본인들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그 회사 얘기하는구나. 네. 이거는 제일 친한 친구분 이름이구나. 그걸 알아서 네. 다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종호야라고 제가 발음하면 네. 종호가 아닌데 정호인데 하면서 정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네.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런 기능이 개인별로도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발음할 때는 이렇게 고쳐줘라는 걸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예. 걔가 제 발음에 맞게 더 똑똑하게 고쳐지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더욱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송경제도 앞으로 이거와 관련이 클 것 같은데 네. 이제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이 된다고요. 네. 무섭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서운 것 아니 같으니까. 왜냐하면 뭐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모든 기술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알겠습니다. 바라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이 음성 더빙을 해주는 서비스이죠. 예.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자막은 AI가 자동 자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돼 있는 컨텐츠를 보면 거기에 한국어 뭐 가로치고 자동 자막 이런 자막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자막을 만든 게 아니라
뭐죠? 유튜브 안에 있는 이 AI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얘기한 것들을 한국어로 자막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문맥상 잘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제가 AI가 우리가 말한 거를 대충 적고 그거를 또 이 텍스트로 번역을 해서 그게 AI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기능을 똑같이 유튜브에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올린 영상에서 얘가 한번 자막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 추출한 거를 언어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AI 성우가 읽어주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마치 예전에 외화 영화를 볼 때 뭔가 그죠 더빙 뭐 전격 제트 작전 볼 때 맞아요. 갑자기 이제 입과 다르게 뭐 스컬리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그 느낌으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 내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컨텐츠도 이제 입은 안 맞겠지만 영어로 더빙돼서 해외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에 있는 컨텐츠도 우리가 외화 상영하듯이 AI가 더빙해 준 걸로 한국어로도 보고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제 AI와 우리 삶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유튜브 쪽에서 소장님이 보실 때는 상당히 이 상징적인 이슈 하나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재밌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좀 헉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더 봐요. 공포를 느끼시잖아요. 네, 뭐냐?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급상승, 그러니까 채널 자체가 급상승한 유튜버로 뽑았거든요. 네. 근데 1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미국 크리에이터인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모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구독자가 무려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마 모르시는 이유는 이 주 타겟층이 거의 10대. 20대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예. 뭘로 유명하냐? 우리가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예. 오징어 게임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실제 그 컨텐츠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형태를 만들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원조가 이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예. 개인인데 이 오징어 게임 컨텐츠를 직접 세트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출연하고 실제 상금도 주고 이런 걸로 상당히 유명한 이 크리에이터거든요. 예. 상당히 큰 사이즈의 컨텐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올 초까지만 해도 거의 구독자 수가 1억 명대였어요. 예. 1억 명도 상당히 많은데 1년 동안 1억 명이 됐으면 2억 명이 된 거잖아요. 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올해 유튜브에서 그 AI 말고 그냥 성우를 써서 더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성우를 쓰면 우리는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미스터 비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독자가 1억 명이가 기업 이상이죠.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사람 성우로 국가별로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을 보면 영어로 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실제 사람 성우, 한국 성우가 읽어주는 이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음성을 한국어로 들으니 재밌네? 이거 스케일 크네? 라고 한 우리나라 10대들이 이 미스터 비스트를 많이 구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의 그 각국의 성우를 썼더니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영어권 채널에서 구독자 1억 명이었던 이 크리에이터가 1년 만에 구독자가 2억 명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성우로 썼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AI 성우가 등장하며 이런 개념과 같은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상징적인 이슈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송경제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네. 세계로 나가는 송경제를 준비하면 그럼요. 반응이 있을까요? 세계로 나가는 송경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박종호 MC님의 이 역량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는. 그 다음에 네. 요즘 여의도가 사실 또 AI 때문에 핫합니다. 왜냐하면 한 금융회사가 AI로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200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이게 아주 이슈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한 번에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다라고 반발을 하긴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실제로 이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계속 도입하려고 했고 실제 상담 서비스를 올해 도입을 했는데 올해에만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20%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콜센터의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는 계속 그 차근차근 도입이 돼 왔는데 올해 1년 동안의 통계를 낸 게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은행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시중은행이 모두 5곳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대량 해고가 현실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은행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상담 기술에 대해서 이게 금융권 콜센터 전반에 해고 물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앞서 뭐 우리 소장님이야 AI의 대두가 너무 불안하게만 느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네. 정작 빅테크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추진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너무 불안하게 하지 맙시다라고 했던 거는 예. 컨텐츠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인 거고 예. 냉정하게 말하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쪽에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올 것이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 구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이 3만 명에 달하는 광고 판매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 오픈 AI와 관련된 리서치나 뉴스로 상당히 유명해진 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거든요. 네. 더 인포메이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아주 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기존에 우리가 구글이라고 하는 업체도 어쨌든 광고를 하는 업체잖아요. 네. 광고를 원래는 오프라인 영업이나 사람 대 사람 혹은 이제 전화를 해서 하는 영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팀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검색 엔진과 유튜브 광고에 생성형 AI 기술이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많은 직원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라는 게 구글에서 2021년부터 선보였는데 네. 이게 한 2, 3년 지나고 또 생성형 AI까지 붙으니까 이제는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럼 뭐가 되느냐? 광고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이제 광고사에게 제안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클릭 몇 번만 하면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광고주가 직접 자기가 중간에 대행이나 어떤 구글의 직원들 없이도 이 구글 플랫폼에 최적화된 광고 멘트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중간에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구글에서 이제 대규모 해고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글이 조만간 대규모 해고에 나선다면 실은 올해 2023년 1월에도 이 구글에서 대규모 해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생성형 AI 쪽에 수많은 새로운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기존의 인력들을 많이 잘랐어요. 근데 네. 이러한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기술의 변화가 진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 CES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박람회, 네. 거기에서도 아마 우리에게 곧 다가올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해주는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안타깝게도 네. 우리 소장님은 절 버리고 혼자 갔다 오셨다고요. 제가 또 갔다 와야 네, 그래야 또 우리 송경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번에 가실 때는 좀 네. 사은품이라도 좀 들고 와서 나눠요 좀. 생성형 AI가 못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카다로그를 제가 여러 개를 가져와서 그거 오프라인 느낌으로 온라인이 아닌 네, 예, 그 알겠습니다. 카탈로그를 좀 나눠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큰 변화가 보일 그 내용들을 미리 점쳐보는 리포트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전망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 AI가 결국 사람들을 많이 지금 해고하고 있다. 네. 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리포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르긴 자르고 해고하긴 해고하는데
해고한 만큼 혹은 해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네. 뽑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리포트들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CNBC에서 미국의 구인 플랫폼인 레주메 빌더에서 미국 기업 경영진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낸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AI 기술이 이제 일자리를 대체했다. 2023년에. 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37%였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이미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디에 대체를 했느냐? 고객응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전화응대 같이. 연구 수행이나 문서 요약 작성에도 이런 이슈가 됐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AI 기술이 경영 효율을 가져왔고 그래서 2024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라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 근데 또 2024년에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인 기업 중에 91%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도입을 하는데 그럼 그 도입을 기계가 다 해주느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걸 시키겠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유연성의 역사라고 하는 리포트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마치 우리가 이제 마차가 자동차로 되면서 그 사람들 마차를 몰던 사람들이 다른 일로 있듯이 네. 결국에 일의 변화이지 노동의 총량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정말 거시적인 관점일 뿐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살을 깎는 노력 이런 네. 것들이 좀 돼서 일자리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좀 함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겠네요. 마부가 말을 잘 다루는 그 숙련공에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면허를 따야 되니까 이 변화되는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AI와 관련된 또 다른 고민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에 AI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올해의 단어로 영국에서는 콜린스 사전에서 AI를 뽑았습니다. 인공지능을. 근데 재밌는 거는 웹스터, 미국에 있는 또 오픈 사전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뭘로 뽑았냐면 authentic, 그러니까 진짜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이게 뭐냐? 올해 2023년에 온라인에서 진짜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 AI가 만드는 결과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생성형 이미지라든지 글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라고 하는 검색이 너무 늘어났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AI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AI를 뽑았고 네. 미국에 있는 사전에서는 진짜라는 단어를 뽑은 것.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양면성 그리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좀 키워드들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그 미래의 모습에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조금씩 그려가고 적응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크게 한 수 배웠습니다. 어찌 이렇게 미래를 먼저 보세요. 대단합니다. 미국 빨리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달로그 챙겨오세요. 네, 카달로그 챙겨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